KJ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조선족은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동포 교육은 착취였다. 조선족들이 한국 학원들 먹여 살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부터 이제 방문 취업 H2 비자를 실시했는데, 이 H2 비자로 한국에 올 수 있는 루트는 친척 초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불체자로 있던 분들을 구제해서 H2 이제 변경시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봐서 이제 H2로 뭐 한국에 왔고, 이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뭘 실시했냐? 그 연수비자, 이 D4라는 이 연수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 농어촌에 가서 9개월, 처음에 9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줄여서 농어촌에 가서 일하면 H2로 변경시켜준다. 이런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제 이게 좀 말썽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뭐 브로커들 개입해서 또 문제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2011년 7월에 이거 폐지해버렸습니다. 이거 폐지하고 또 다른 이제 그 루트를 하나 신설했는데, C38이란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 6주 기술 교육을 받아라. 6주 기술 교육을 이수하면 H2를 주겠다. 이런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6주 기술 교육을 관리할 기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다가 동포교육지원단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거 관리합니다. 6주 기술 교육. 그래서 동포교육지원단은 2010년에 이미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대문 근처에 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전화해도 뭐 전화도 잘 안 받고 그 뭐 유명무실하게 뭐 있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제 6주 기술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동포교육 지원단이 할 일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로 이사 옵니다. 그 여의도에 와서 어마어마한 그 사무실 임대료를 내면서 이제 업무를 시작했죠. 그럼 그 6주 기술 교육 받는데 그 학원비가 이제 65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65만 원에서 10%를 이제 동포교육지원단이 이제 관리비로 이제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동포교육지원단은 이 10%란 이런 그 학원비 10%를 받고 이제 그 운영했죠. 자, 그래서 그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동포교육지원단이 그 10%를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데 그 흑자가 많이 생겼어요. 흑자가 가장 많을 때는 50억까지 올라요. 50억. 이게 다 동포들 돈이죠. 그래서 이 뭐 한국 일간지에서도 이거 취재해가지고 뭐 비판한 그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혜택 본 것은 어떤 기관들이나 한국의 학원들입니다. 한국의 학원들이 불경기였다가 이 동포들 6주 기술 교육을 실시함에 의해서 이제 재생 기회를 맞은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학원들이 재생하고 또 새로 또 이게 뭐 괜찮다 싶어서 또 이 밀집 지역에 와서 새로 이제 뭐 학원 만들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이 6주 기술교육이란 이것을 처음에는 취지는 좋았습니다. 한국이 전족들 한국에 와서 그 한국에 적응하는데 이제 도움 주고, 또 기술교육을 이수함으로 하여 한국에서 취직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중국에 돌아가서 자기 배운 기술을 응용하면 얼마나 좋겠냐. 취지는 좋았죠. 그런데 실제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무슨 그 기술 교육이라는 뭐 컴퓨터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컴퓨터 하나 예를 듭시다. 그 한국에 온 분들, H2로 온 분들이 한국에서 취업하는 그 범위가
뭐 남자들은 뭐 제조, 건설은 그 뻔하지 않아요. 등등이 이런 단수 노무고 여자분들은 뭐 음식의 간병인 뭐 가정부 뭐 이런 일인데 그 컴퓨터를 빼앗가지고 뭐 어디가 써먹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의 실효성이 없다. 수단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했습니다. 그럼 아침에 가서 뭐 지문 찍고 뭐 저녁에 뭐 이제 퇴실할 때 뭐 지문 찍고 이런 시간 때우기.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는데 또 하나의 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동포 밀집 지역, 예를 들면 뭐 대림동이나 무슨 가리봉이나 무슨 이 독산동이나 뭐 이런 데 학원들은 이 동포들은 밀집해 있으니까 뭐 한 기에 한 많을 땐 130명, 140명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비밀집 지역, 그러니까 존족들 많이 안 사는 이런 그 학원들에서는 아무래도 이 학원생 모집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교육지원단에 찾아가서 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해가지고 우리한테도 좀 학원생 보내주시오. 이렇게 문제 요구한 거죠. 자, 그래서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알았다. 그럼 니네도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이 존족 신청자들, 교육 신청자들을 전산 추첨이라고 합니다. 전산 추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림동에 있는 조선족이 그 가까운 학원에 뭐 교통비 단수 걸어갔다 뭐 걸어오고 몇 분 거리 안 되고 그 교통도 편리하고 또 점심도 뭐 집에 와서 먹고 가고 돈이 안 들죠. 그런데 대림동에 있는 조선족이 성남의 학원 전산 추첨에서 갈 수도 있다니. 그러면 이제 지하철 타고 갔다 왔다 교통비 써 그까 또 점심 사 먹어.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당시에 동포들이 무슨 물건이냐 하고 이제 그 신문에다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저한테 엄청 좀 그 뭐라 할까요? 근데 이제 이것이가 만약에 한국인들이 교육 신청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한국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이 인권 문제죠, 인권 문제. 그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존속사회가 다 힘 합쳐서 뭐 저와 같이 이렇게 떠들었다면 뭐 이게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 뭐 제가 혼자 떠들다 말하는데 결국엔 뭐 저희 목소리는 답이 없는 그런 뭐 미아리에 그치고 그냥 그렇게 실시됐어요. 전산 추첨을. 그러니까 뭐 동포는 물건 뭐 죄놓고 이쪽에 거 저쪽에다 죄놓고 저쪽에 거 뭐 이쪽에다 죄놓고 무슨 교통비 들든 뭐 밥 뭐 식비 들든 그 뭐 지원단에서 그런 거 전 고민 대상 아니라는 거죠. 고려 대상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한국 그 학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 H2 이제 받는 데 있어서 6주 기술 교육 이거 이수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뭐 3일 취업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건설업 같은 경우에 뭐 4시간 기초 안전 무슨 보건 교육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8시간 교육도 있고 무슨 많습니다. 다 학원비 들어가죠. 그래서 이 그 한국 이주동포 정책연구원 이 곽재석이라는 이분은 어느 한 세미나에서 착취적인 방문 취업, 체류 자격 부여 뭐 이런 그러니까 동포들을 착취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2012년 4월 12일 법무부는 또 그 공지를 하나 발표하는데 국가 공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조선족한테는 F4 비자를 주겠다. 이런 공지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F4 비자, 그러니까 재외동포 이 F4 비자라는 게 어떻게 출범됐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왔고 여기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에 한국에 외환위기가 왔죠. 그 IMF 하는데 IMF라는 거는 국제금융기관이 이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외환위기 맞으니까 이제 그 IMF 거기 가서 돈을 이제 빌려왔죠. 그래서 그걸 뭐 상징성 의미로서 그 경제위기 시기를 IMF 사태 무슨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한국이 경제위기 직후에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많은 재미교포와 제일교포들을 이제 투자 유치를 하려고 이 재외동포 F4 비자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97년 직후니까. 자, 이렇게 처음에 출범한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들어와 투자를 해라. 이 사람들한테 주는 비자였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 존족들 재외동포법에 뭐 포함돼도 뭐 존족들 돈 있어요? 한국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F1 비자를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많아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떠드니까 2007년에 법무부에서 이제 그 동포들한테 F4 주지 못해서 그 대신에 방편으로 신설한 것이 에튜드 비자입니다. F4 주지 못해서 마지못해 준 것이 에튜드다.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그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전속 유학생들 많죠. 이 유학생들의 비자는 D2인데, 이 D2란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유학 뭐 석박사 공부하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F4 비자를 부여하겠다.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실시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전조 유학생들이 여기다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았어요. 뭐 F4 병행하는데 이 비자에 대한 이해가 좀 적었던지. 그래서 그 출국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이거 좀 홍보해달라는 이런 기억도 이제 제가 뭐 생생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중국에 있는 전속 기자, 교사, 의사, 변호사 등 엘리트, 그리고 이제 4년제 본과 졸업생 한해서 이 F4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2년에 법무부에서 재외동포 F4 비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범위를 확대한 거죠. 전족은 만 60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이 재외동포 비자 F4를 부여하겠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중요한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전족들이 그 60세 아래, 특히 그 H2를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 중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또 재외동포 비자를 부여하겠다, F4. 그래서 막 바람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그 학원비 어떻게 되냐, 뭐 기술 자격증이니까 뭐 여러 가지 자료비도 들고 뭐 이렇게 했죠. 예를 들어 뭐 미용하면 거기 미용 관련된 뭐 자료비, 뭐 한식하면 그 음식에 관련된 뭐 식자재, 무슨 제빵, 그럼 무슨 밀가루에다 거기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소스에다. 자, 그래서 그 학원비가 보통 7, 80만 원이고 거기다 자료비까지 하면 100만 원 수준. 그 많이 받는 데는 제 기억에는 뭐 120만 원까지 받은 걸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걸 실시했을까? 물론 뭐 이걸 실시해가지고 동포들이 이거 취득해가지고 뭐 F4 변경해서 뭐 이런 점은 있지만 한국 학원들에서 엄청나게 돈벌이 한 거죠. 한국 학원들에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뭐 한국 생활에 크게 뭐 도움이 된다. 이러면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이 기술 자격증하고 취업의 대부분 서로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저 F4 받기 위한 공부였죠. 예를 들면
2012년에 실시해서 2013년 그 두 해의 금속창호라는 자격증이 있었는데, 이 금속창호 자격증은 필기가 없고 실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웠죠. 그래서 이 두 해 동안에 이 금속창호 이 종목으로 이제 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이제 F4 간 분들이 만여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만여 명이나 되는 분들이 금속창호에 가서 일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거의 절대 다수가 다른 일하죠. 자, 컴퓨터로 이제 기술 자격증 땄다. 그래서 F4 갔다. 그럼 컴퓨터로 밥벌이 한 사람 몇이나 돼요, 한국에서? 그 다음 미용 배웠다. 뭐 중식 배웠다, 한식 배웠다.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건 뭐냐면, 예를 들어 한식 자격증 땄다. 그래서 뭐 식당에 취직해서. 그러면 뭐 주방장 일을 해야 되지, 주방장이든지 이 뭐 구체적으로 요리만 해야 되지, 주방에서 설거지 해도 안 되고, 또 홀에서 뭐 바쁘니까 나가 도와주다가 적발되면 또 벌금 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현실적으로 현장의 일하고는 안 맞는 이런 제도였죠. 그래서 적발되면 벌금 얼마 하냐? 500만. 그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그 강제 퇴거 대상이 되니까 뭐 495만, 5만 원 낮춤 495만 뭐 벌금 해라. 그래서 벌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뭐 두세 번 적발되면 무슨 강제 추방 대상이요 뭐요 하면서. 이런 거 실시했으면, 아,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법무부에서도 좀 여기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냥 요런 거 딱 정해놓고, 아, 요거 위반하면 벌금. 그래서 이게 노동이 죄가 된 나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한국 학원들은 이제 그 자기네 이익 위해서 법무부에 찾아가서 어떤 요구를 제기하면 법무부에서 들어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2020년 4월에 그 코로나가 한창 그 심각할 때, 그때 그 한국 뉴스에서 뭘 보도했냐면 농어촌의 일꾼이 부족하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고 법무부에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C3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 묶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여기서 묶어놓고 그냥 연장만 시키지 말고 농어촌에 가서 계절 근로자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H2로 변경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요구를 제기했어요. 그럼 뭐 농어촌의 그 고용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일꾼이 모자라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죠. 그럼 존속의 C3파를 가진 분들도 거기 가서 뭐 몇 달 일하고 H2 가면 좋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인데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무부에서. 몇 년 지나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니까, 아, 뭐 코로나가 그렇게 길게 갈 줄 누가 알았겠냐. 그냥 그저 뭐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자, 제가 그 법무부 외국정책 이제 자문위원 하면서 이런 합리적인 이런 그 요구라면 제가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자, 그 H2 여러 가지 교육, 아까 말한 6주 기술 교육, 그 다음에 뭐 3일 취업 교육, 그 다음에 뭐 4시간 뭐 기초안전 보건 교육, 그 다음에 8시간 또 무슨 뭐 건설업 교육, 그 다음에 F4 자격 취득 위해서 기술 자격증 등등이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존속들이 한국 학원들을 먹여 살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존속들이 학원에 난 학원비와 이 불법 취업 때문에 벌금한 이 액수가 얼마나 될까? 몇 천억이 아니라 저는 몇 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조. 그래서
그래서 그 한국 이수동포정책연구원 그 곽재석 원장님이 말씀하신 원래 그 방문 취업이라는 것은 좀 취지였는데 후에는 착취로 이제 변질했다. 뭐 이런 지적한 것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여기는 전문분들 외국인 등록증에 그 한글 이름 표기 관련해서 왜 그렇게 그 표기 하나 하는데 그렇게 어려웠는가? 예? 한국 정부는 이 전조들한테 이 한글 이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20년의 세월이 걸렸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